세상엔 참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는 하죠. 그런 사건들을 종종 전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사건도 참 기괴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고 있답니다. 브랜든 빅스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부고를 알리는 전화였죠. 2001년 10월 27일 아침, 그의 아버지 그레고리 글렌 빅스가 공원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차디차게 식은 상태였죠. 아버지와 가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락도 잘 하지 않는 사이였지만 이것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브랜드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가족이 아버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할 때 경찰은 그레고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죠. 2002년 2월 26일, 경찰은 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게 됩니다. 제보자는 파티에 갔다가 자신의 지인인 샨테자와 멜라드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멜라드를 체포했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25살의 멜라드는 10월 25일 오후 11시 친구의 아파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약과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죠. 그 후에는 다들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신나게 놀고 10월 26일 오전 3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멜라드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포트워스 시내의 6차선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멜라드가 노숙인인 그레고리 글렌 빅스를 치고 만 것입니다. 그레고리는 그녀 차 앞 유리에 그대로 꽂힌 상태가 됐습니다. 그녀는 차를 멈추고 그를 빼내려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그대로 두고 다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합니다. 충분히 멜라드는 주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지만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레고리 역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며 그녀에게 부탁했죠. 운전하는 중 그녀는 여러 번 그를 확인했고 미안해요. 라며 사과를 했지만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몇 시간 후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오전 9시경 멜라드는 전 남자친구 집으로 가 그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차를 보여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사촌과 전 남자친구는 뒤처리를 돕는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합니다. 그레고리를 차에서 빼내 지역의 공원에 내려두었습니다. 멜라드는 증거인멸을 위해 자신의 차 조수석을 불태우고요. 사건이 있고 4개월 후 그녀는 평상시처럼 어느 파티에 참석했고 웃으며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았다가 경찰의 제보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재판에서 검시관은 그녀가 사고가 있고 바로 그레고리를 병원으로 데려갔더라면 충분히 부상에서 회복됐을 것이라 증언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멜라드뿐만 아니라 사촌과 전 남자친구 역시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고 증거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멜라드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로 합니다. 사촌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마찬가지로 멜라드의 재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그녀가 여러 가지 약과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상태로 경찰에 신고했다간 분명 자신에게 큰일이 일어날 테니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겠죠. 멜라드는 증거 조작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레고리 글렌 빅스를 해했다는 것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은 그녀에게 종신형을 내렸죠. 2003년 6월 27일 최종적으로 멜라드는 유죄를 받고 해안죄로 50년, 증거 조작으로 10년을 선고받습니다. 2052년이 석방날이지만 2027년 가석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아들 브랜든이 멜라드를 용서한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 그레고리와 가족이 많은 만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재회를 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멜라드를 용서하고 멜라드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면 연민은 그것을 진실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한 행동은 끔찍하지만 그녀는 끔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죠. 아들의 이해심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쩜 저런 생각을 하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멜라드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울면서 브랜든에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 당신 가족들이 고통을 겪게 해 너무 미안합니다. 라며 말이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더더욱 행복한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병원으로 갔을 수도 있었고 혹 약이나 술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받은 형량보다는 더 적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너무 큰 충격으로 판단이 불가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사건으로 기괴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기괴하지 않나요? 그레고리를 앞에 매달고 운전하며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도 하고 상태를 살피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운전했다는 것이요. 그 운전하는 동안 너무 두려웠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사건은 상식 밖의 행동으로 많은 작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CSI, 파고, 로앤오더라는 드라마와 스톡이라는 영화에도 각색이 되어 사용됐다고 하네요. 작품에 영향을 줄 만큼 사람들에게 의아하고 이상한 사건으로 다가왔던 거겠죠. 저 같은 경우도 사건을 접하고 너무 이상한 사건이다 싶어 영상을 제작하게 됐으니 말입니다. 새삼 다시 느낀 것은 정말 주변에 사람을 잘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탁했다고 이 부탁을 들어준 것도 어리석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사람 조심하세요. 그레고리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고 힘들었을까요? 그가 있는 그곳에선 좀 더 편안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너무나 기이한 사건이라 불리우는 샨타 주안 멜라드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